당신은 혹시 같은 반복된 상황, 같은 월급, 같은 문제들에 갇혀 있는 이유가 아침 습관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그리고 하루의 첫 10분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하면 믿겠나요? 터무니없게 들리겠지만 끝까지 읽어보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외부에 넘겨버립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로 휴대폰을 집어들고 알림을 확인하죠. 업무 알림, 나쁜 뉴스, 요구사항, 보이지 않는 압박들까지. 하루가 시작되자마자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 어떤 감정을 느낄지, 어떻게 행동할지 이미 결정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선택이 자신이 하루 동안 가지게 될 에너지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을 뜨고 첫 의식적인 행동을 하기 전 그 순간에 당신의 개인적인 힘이 만들어지거나 무너집니다. 나폴레온 힐은 100년이 넘는 시간 전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연구하면서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분명하게 말했죠. 아침의 첫 행동은 자신에 대한 명령이어야 한다. 아침을 지배하는 자가 인생을 지배한다. 그렇다면 아침을 지배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루의 시작부터 의식적으로 어려운 일을 선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저항하고 몸이 피하고 싶어하며 편안함이 미루라고 설득하는 그런 일 말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선택은 강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알람을 미루는 것이라는 걸 눈치챘나요? 스누즈 버튼을 누르는 단순한 행동이 생각보다 상징적입니다. 단지 5분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보내는 첫 메시지인 셈이니까요. 나는 불편함을 피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 종일 도망치게 됩니다. 어려운 대화, 중요한 일, 필요한 결정을 피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강력한 도미노 효과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상상해보세요. 세상이 당신에게 요구하기 전에 당신이 불편함에 맞서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차가운 샤워를 할 수도 있고 동네가 아직 잠든 새벽에 산책을 나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에 대해 한 페이지를 적을 수도 있고 20개의 팔굽혀펴기를 할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지니는 상징성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나는 명령한다. 나는 어려움을 선택한다. 왜냐하면 어려움이 나를 성장시키기 때문이다. 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초두 효과라는 심리 현상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련의 사건 중 첫 번째 일이 다음 사건들보다 더 강한 감정적 영향력을 가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작은 승리라도 하루를 이기며 시작하면 뇌가 승리를 기본값으로 인식하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하루의 첫 시간에 어려운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후 8시간 동안 감정적 회복력이 최대 23%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즉 정신적으로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나폴레온 힐 자신도 이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르는 사실이지만 그는 아직 무명 기자였을 때 거물 사업가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인터뷰 시간은 30분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카네기는 힐의 잠재력을 보고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그가 20년 넘는 시간을 그 시대 가장 부유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데 바치고 성공의 비밀에 관한 책을 쓰는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 일에 대한 급여를 받지 않고 오직 그 지식이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라는 약속만 믿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힐은 망설였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거의 멈추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불확실성 앞에서도 예스라고 말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는 자신의 운명을 바꿨고 나중에는 전 세계 수백만 독자의 삶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의 첫 승리였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아침마다 당신을 멈추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미루고 있는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알람을 끄지 않고 다시 잠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직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의지와 상관없이 10분 동안 달리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휴대폰을 끄고 하루를 자신과 함께 시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진실은 동기부여는 행동 이전에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동기부여를 가지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결심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작은 승리에서 동기를 만들어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매일 아침 이 싸움에서 이길 때마다 당신의 정체성이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해내면서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가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전하는 사람, 도망가지 않는 사람, 자신의 삶의 관객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힐이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일을 습관으로 하는 것이 실패자와 성공자를 구분짓는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아침 8시 이전에 불편한 일을 끝내겠다는 결심은 자신감을 높이고 이후에 미루는 행동을 최대 40%까지 줄인다고 합니다. 이것은 뇌가 그 행동을 의지력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성취감을 느끼게 하는 도파민을 분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그것을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작지만 상징적인 첫 승리입니다. 곧 당신은 습관뿐만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정체성은 다른 행동, 기회, 그리고 결과를 끌어당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 자신을 이끄는 사람의 에너지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무엇보다 먼저 당신의 첫 번째 싸움을 선택하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조금의 용기와 규율, 노력이 필요한 것이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방식, 문제들이 작게 보이는 모습, 기회가 생기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인생은 변화를 원하는 사람을 먼저 시험하지만 동시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당신이 하루 중 가장 이른 시간에 자신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패턴을 형성하거나 파괴합니다. 바로 그 순간, 아직 마음이 약하고 깨어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당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은 가장 깊게 받아들여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깨자마자 피곤하다, 오늘 힘들겠다, 이 일상이 지겹다 같은 말을 중얼거리며 이를 닫기 전에 이미 패배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루는 항상 같은 좌절의 패턴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 위에 항상 검은 구름이 드리워진 것처럼 항상 불평하고 문제만 보고 최악을 기대하는 모습을 본 적 있나요? 그리고 마치 악순환처럼 바로 그것이 그들의 삶이 되돌려주는 전부입니다. 이것은 운이 없어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매일 실패라는 언어적 정체성을 쌓아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삶은 거울처럼 그 모습을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적인 자기실현 예언입니다. 반면 어릴 때부터 의도적으로 말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실을 부정하거나 착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을 형성하는 말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곤해,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대신 오늘은 어제보다 강하고 오늘 하루를 힘차게 이끌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이것이 피로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지만 마음이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정체성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윌 스미스는 이런 예시 중 하나로 어렸을 때 거울 앞에서 나는 세계 최고의 배우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당시 아무도 믿지 않았고 그 자신도 월세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일찍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당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것을 주며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 반복하라고 말입니다.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자신의 능력에 대해 긍정적인 확언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저항력이 최대 17% 더 높고 인지 능력이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즉 당신의 말은 기분뿐 아니라 직접적인 성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내일 아침 상사나 교통, SNS의 소음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단호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누구로 변해가고 있는지 선언해야 합니다. 자세를 바로 하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말하세요. 오늘 나는 용기 있게 행동한다. 오늘 나는 기회를 만든다.
오늘 나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만들어간다. 중얼거리지 마세요. 바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어색해 보여도 믿는 사람처럼 말하세요.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이야기를 만들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당신이 반복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매일 연기하는 대본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비극은 힘든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쓴 약함의 이야기를 평생 반복하며 산다는 사실을 모르는 데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헛소리라고 생각하거나 모두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주변을 보세요. 가장 자신감 있고 대담하며 기회를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세상이 그들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먼저 말과 태도로 그것을 주장하고 그 다음 세상이 반응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휴대폰을 열지 마세요. 뉴스를 읽지 마세요. 세상의 소음이 당신의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세요. 거울 앞에 서서 당신이 누구인지, 누구로 변해가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 자격이 있는지 선언하세요. 일주일 동안 매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볼 것이고 당신도 다르게 행동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전에 멀게만 느껴졌던 가능성을 믿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폴레온 힐이 말했듯이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면 다른 이의 마음의 노예가 된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듣는 유일한 목소리가 두려움, 피로, 의심이라면 이미 당신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의도적인 삶을 만드는 사람과 단지 삶에 반응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조용한 차이는 바로 글쓰기 습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옷을 입고 하루의 일정을 처리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지만 정작 자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할 시간을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산성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하지 않은 생각은 사라진다. 더 나아가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은 불안, 미루기 습관, 그리고 정체의 뿌리가 됩니다. 아침에 깨어났을 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게 돌아가는지 느껴본 적이 있나요? 이미지, 아이디어, 걱정, 욕구, 두려움, 그리고 그 사이에 번뜩이는 영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잡아두지 못하면 몇 분 만에 그 생각들은 사라지고 외부의 요구, 일상, 그리고 세상의 소음에 자리를 내어줍니다. 마치 손으로 안개를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들을 통제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힐은 이 점을 일찍 깨닫고 자신의 인생에서 글쓰기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를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자신의 생각과 목표, 걱정을 적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시인이나 문학가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전략가처럼 썼습니다. 그는 생각이 구체적인 형태를 가질 때만 마음이 동반자가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글쓰기는 그것을 이루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토머스 에디슨과 에이브러햄, 링컨 같은 인물들이 하루 동안 생각과 질문, 성찰을 적은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글을 쓰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쉽고 잊으면 같은 실수와 좌절, 사고방식을 반복하게 됩니다. 과학도 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는 장기 기억과 집중력과 관련된 뇌 영역을 활성화합니다. 더욱이 매일 자신의 목표와 감정을 적는 사람들은 머릿속에만 담아두는 사람들보다 자신의 계획을 달성할 확률이 42% 더 높습니다. 복잡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5분 노트 한 권, 펜 한 자루면 충분합니다. 규칙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도입니다. 불편한 점을 적으세요. 이루고 싶은 것을 적으세요. 감사한 점, 두려운 점, 해결해야 할 것을 적으세요. 이 간단한 행위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혼란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말하기 어려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나 길을 잃은 느낌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많나요? 이런 감정의 많은 부분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생깁니다. 명확성은 마법처럼 생기지 않습니다. 명확성은 만들어지는 것이며 글쓰기가 그 첫걸음입니다. 나폴레온 힐은 앤드류 카네기가 준 도전을 받아 돈이 없고 어려움에 처했던 시절 자신의 생각과 두려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전략을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그는 종종 과거에 쓴 글을 읽으며 정신을 유지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과 대화하며 용기를 되찾고 방향을 바로잡는 것과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어나 단지 5분만 투자해 가장 걱정되는 3가지, 가장 기대되는 3가지, 그리고 다음에 해야 할 가장 작은 단계를 적는다면 하루가 어떻게 변할까요? 무언가를 종기에 적으면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약속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쓴 것과 행동 사이의 일관성을 추구합니다. 이것을 인지적 일관성이라 하며 로버트 치알디니 같은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원리입니다. 생각을 기록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의 내용을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이전에 흐릿하고 막연했던 영역에 지도를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가 없으면 당신은 아침에 일어나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이리저리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로 수년을 보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휴대폰을 켜기 전에, 누군가와 대화하기 전에, 세상이 머릿속에서 소리를 내기 전에 종이를 꺼내어 써보세요. 당신의 의도, 불편함, 어제의 작은 성취들을 적으세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반복적으로 바위를 깎듯 매일 쓰는 습관이 당신의 성격을 형성하고 패턴을 드러내며 자기 방해를 밝혀내고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페이지들을 다시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쓸데없는 걱정을 얼마나 내려놓았는지,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어떻게 자연스러워졌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록된 모든 것은 다듬어질 힘을 갖게 됩니다. 이 습관은 하루뿐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정리하고, 정리하는 사람은 결정을 내리며, 결정하는 사람은 행동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만들어갑니다. 기적은 없고 방법만 있을 뿐입니다. 그 방법은 빈 종이 앞에서 5분간 정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아침 꼭 해보세요. 변명도 판단도 하지 말고 그저 쓰세요. 당신이 몰랐던 명확함이 오래도록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이 간과하는 조용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족함에 시달리는 이들과 창조적인 삶을 사는 이들을 구분짓습니다. 그 비밀은 바로 감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SNS나 명언에서 흔히 보는 겉핥기식 감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 특히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깊고 전략적인 정신적 연습입니다. 나폴레옹 힐은 현대 과학보다 훨씬 이전에 원한과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품고는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감사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도구임을 알았습니다. 좌절하고 작게 느끼며 동기나 행운이 없는 사람들은 하루를 결핍에 초점을 맞추며 시작합니다. 밀린 청구서, 싫어하는 직장, 좋지 않은 건강 상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의 말이죠. 바로 그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실제보다 더 무겁게 느끼게 만듭니다. 마음은 기본적으로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에 집중하며 일어나면 점점 더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낄 이유만 보이게 됩니다. 자세히 보면 불평하고 비교하며 최악을 예상하는 사람들이 같은 문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정신적 패턴입니다. 그들은 매일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며 무의식 중에 기회와 좋은 아이디어, 삶을 바꿀 수 있는 인연들을 멀리합니다. 긍정 심리학이 이를 입증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최대 25% 더 행복하고 더 회복력이 있으며 역경 앞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행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큰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만 감사하는 사람은 단지 반응할 뿐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은 그 결과를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만듭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진리입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들고 나쁜 소식, 소문, 부담스러운 일들로 가득 채우는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삶에서 좋은 점 3가지를 떠올립니다. 비록 작더라도 말이죠. 따뜻한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새들의 지저귀일 수도 있으며
또 하루를 무사히 넘긴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 하루를 시작할 때 이미 감정적으로 더 강하고 정신적으로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동기부여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오프라 윈프리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인 그녀는 자신의 성공 대부분을 매일 감사할 이유를 세는 습관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에너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와 조화로운 환경과 사람들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 세상의 소음이 당신에게 닿기 전에 이 연습을 해보세요. 3가지. 간단하고 직접적으로. 예쁜 노트나 복잡한 의식은 필요 없습니다. 좋은 점을 말로 표현하세요. 크게 말해도 좋고, 글로 적어도 좋고, 마음속으로 떠올려도 좋지만 분명히 선언하세요. 그리고 아침을 시작하는 방식이 이후 모든 일의 씨앗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진지하게 해보세요. 진실은 세상이 항상 당신에게 더 많이 필요하다고, 뒤처져 있다고, 행복해지려면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설득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진 것에 기반해 하루를 시작하면 입장이 바뀝니다. 구걸하는 자의 역할을 벗어나 리더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삶은 나폴론 힐이 말했듯이 자신의 운명을 이끌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어떤 메시지나 문제도 닥치기 전에 잠시 앉아 눈을 감고 자신에게 말하세요. 나는 이것과 이것에 감사하다. 그러면 이 조용하고 단순한 실천이 외부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 없는 힘을 쌓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약해지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강하게 만듭니다. 이미 가진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2배를 얻고 부족한 것만 보는 사람은 가진 것조차 잃게 됩니다. 아침을 이기는 자가 인생을 이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일찍 불편함에 맞서는 행위, 자신에게 힘있게 말하는 것,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글을 쓰는 것, 불평하기 전에 감사하는 습관, 이 모두는 우연한 의식이 아니라 삶이 운이 아닌 의도에 반응한다는 것을 아는 이들의 전략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될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하는 이는 시계도, 상사도, 뉴스도 아닌 바로 당신입니다. 만약 이 말들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그리고 이 단순한 행동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깨달았다면 다음 단계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영상이 바로 그 퍼즐의 다음 조각입니다. 클릭하세요. 함께 한 단계 더 올라가 당신은 지금보다 100분의 1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시작합시다.